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참이슬이라는 그 단어에 나오는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참진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참진자는 그 위에 있는 비수비라는 글자와 아래쪽에는 소정이라는 글자가 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근데 지금 소정이라는 그 글자가 이렇게 좀 다른 모양으로 지금 조금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 글자의 갑골문을 보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 비수비와 솥의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본래 그 제사를 지내는 솥에 담긴 음식을 수저로 뜨는 모습입니다. 이 제사를 지낼 때는 경건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글자의 뜻이 참진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솥이라는 이 솥정자는 우리가 보통 흔히 집에서 쓰는 그런 솥이 아닙니다. 옆나라의 국가 또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이 큰 솥에다가 그 희생물, 주로 이제 소라든지 양이 이런 희생물을 안에 넣어가지고 끓여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솥입니다. 우리가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그 궁전에 가면은 그 궁전 대전 앞에 큰 솥이 보이죠. 바로 그 솥입니다. 그 밑에 다리가 셋이 달린 그 솥을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바로 그 솥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저로 뜨는 모습이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걸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로 살펴볼 그 이슬 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슬 로자는 보시다시피 비우라는 글자하고 길로라는 글자가 합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우는 뜻을 나타내고 길로자는 발음 역할을 하는 글자입니다. 즉 성부로 쓰인 거죠. 그리고 이 이슬로자의 뜻은 기상현상 중에 하나인 이슬을 뜻하게 됩니다. 이 비우자는 이 비가 내리는 모양을 본드서 이렇게 만든 글자입니다. 노란 바탕에 있는 글자가 갑골문에 나와 있는 비우자입니다. 빗줄기와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비우자는 이제 비가 내리는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이 비우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모두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글자에 쓰이게 됩니다. 하나씩 보면은 구름 음자, 그 다음에 눈 설자, 우레 뢰자, 번개 전자, 서리 상자, 안개 무자, 이 글자에 보면은 아랫부분에 있는 글자들이 발음 역할을 하고 또 다 이 글자들은 기상현상과 관련된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듯이 요 이슬 로자는 길 로자를 더해서 이슬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길 로자를 다시 한번 분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 로자는 발족과 각각각이라는 글자가 이제 합해졌고, 여기서 족은 뜻을 나타내서 발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뜻이 됐고, 각각각자는 발음부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각이라는 발음이 길로에서 발음 역할을 하는데 발음이 로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흔치 않은데, 각이에서 로로 바뀐 게 맞나? 조금 의아심을 가질 겁니다.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발음 역할을 하는 각자의 그 자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각자는 갑골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갑골문, 겉문의 형태가 비슷하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집의 입구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입구자하고 글자 모양이 같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이 발을 나타내는 글자를 거꾸로 했습니다. 발을 나타내는 글자를 이렇게 바로 쓰는 경우에는
집에서 나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나갈 출, 날출이라는 글자로 써 있게 되고, 이 각각 각자는 이걸 거꾸로 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즉 출자의 반대 개념이죠. 지금은 우리가 출입이라고 쓰고 있지만 이 글자를 만들 때는 처음에 집에 들어오는, 나가는 뜻의 반대인 집을 들어오는 그런 것을 상정하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갑골문, 금문, 소전다, 입구를 나타내는 글자와 이 발을 거꾸로 그린 글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집으로 들어오는 모양을 그린 글자가 각각이라는 뜻이 됐을까요? 자, 옛날에는 그 집을 지금처럼 뭐 그 건축 기술이라든지 자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파서 반지하 형태의 움집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몽촌 토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움집의 형태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움집을 만들어서 이제 당장 비라든지 추위, 더위를 이제 피하고 살았는데, 그 움집 주변으로는 이제 울타리를 치고 또 들어오는 입구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는 그 짐승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 또 겨울에는 그 추위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입구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 사람이 통과할 정도로만 이렇게 출입문을 만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집에 가면은 들어가는 출입구에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출입문을 만들죠. 옛날에도 이렇게 그 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만 만든 입구이기 때문에 그 길을 들어오려면은 한 사람씩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씩 각각 이런 뜻이 파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쓰임이 널리 확대되면서 들어온다는 뜻은 없어지고 각각이라는 뜻으로만 지금 쓰이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그 들어오다라는 뜻에서 각각 한 사람씩 이런 뜻으로 바뀐 그 뜻 외에도 발음이 여러 형태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발음이 변하는 것을 쭉 살펴보면은 있을 노자에서 각각이 발음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선 이 각자가 각에서 객 그리고 격으로 이게 바뀌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이 그대로 쓰인 경우에는 마음심을 더해서 삼갈각자가 됩니다. 우리가 각별하다, 각별히 할 때 쓰이는 단어에 이 삼갈각자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더하게 되면은 누각각자가 됩니다. 좀 높은 어떤 그런 형태의 근무를 누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그 내각 책임제의 그 내각이라는 그런 글자. 그 다음에 각하, 폐하, 전하, 각하 이런 호칭에도 이 각자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 각자의 입구를 더하게 되면 입으로 토한다고 해서 토할 각자가 됩니다. 우리가 피를 토하는 것을 각혈이라고 그러죠. 이때 쓰이는 각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각이 객으로 그 모음이 조금 바뀝니다. 진면자를 더하게 되면 손객이 됩니다. 손님객. 그래서 우리가 뭐 객관적이다 할 때 객관, 그 다음에 객기를 부린다. 그 다음에 고객, 성객 이럴 때 쓰이는 객자가 바로 그 각각 각에서 발음이 조금 변한 객자로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손객이 발음 역할을 하면서 여기다가 입구를 더하면은 또 토할 객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객혈이라는 말도 하지만 그 가래를 뱉는 것을 객담이라고 이럴 때 쓰이는 객자입니다. 그 다음에 객자가 그 객자에서 기역 자음이 이형으로 바뀌어서 액이라는 발음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마액이라는 글자죠.
그래서 우리가 편액, 집에 그 문이나 그 방 위에 걸려 있는 그런 글자나 그림을 편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액면, 또 금액 이럴 때 쓰이는 이마 액자입니다. 이마 액자도 당연히 각자가 발음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음이 여로 바뀌어서 격이라는 발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나무목을 대서 격식격이라는 글자를 만들죠. 그래서 격조, 격은 인격, 가격, 합격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뼈 골자를 더하면 뼈 격자가 됩니다. 많이 쓰이진 않지만 골격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손수를 더해서 손으로 친다 라는 뜻의 칠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치고 싸운다고 해서 격투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격투기에는 이 격식격자가 쓰입니다. 이 격투는 앞에 이 격투와 달리 정확하게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일정한 룰에 따라서 싸우는 것을 격투로 하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격투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이라는 발음에서 락이라는 발음으로 바뀌고 거기다가 추가로 략으로까지 음이 바뀌게 됩니다. 각자에다가 물수를 더하게 되면은 물 이름 락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물 이름이라는 뜻은 강의 이름을 뜻합니다. 중국에 낙수라는 강이, 유명한 강이 있죠. 그리고 그 낙수 위에 있는 도시인 낙양이라는 도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이라는 그 지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이 락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 물 이름 락에다가 풀초를 더하게 되면 떨어질 낙자가 되죠. 그래서 낙엽 이때 쓰이고, 성구에 떨어지는 경우에 낙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르는 것과 떨어지는 것 두 가지를 등락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폭으로 갑자기 떨어진 것을 폭락 이렇게 부릅니다. 이럴 때 쓰이는 떨어질 낙자죠. 그 다음에 실사를 더하게 되면 실로 이어준다는 뜻으로 이을 낙자가 됩니다. 그래서 연락, 맥락, 경락 이럴 때 쓰이는 낙자가 바로 이을 낙자입니다. 그 다음에 각에다가 불화자를 더하면 지질락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나 말에다가 그 주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찍는 낙인이라고 있죠. 인두에 불에 달궈가지고 찍는 그 낙인 할 때 쓰이는 낙자가 바로 지질낙자고, 옛날 중국 상나라 때 그 주왕이라는 폭군이 그 가난한 신하들을 고문하고 처형을 할 때 그 쇠를 달궈가지고 이렇게 그 직접 형을 가하는 포락지형이라고 그 유명한 형벌에도 이 낙자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술 유자를 더하게 되면은 쇠젓락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낙농업이라는 그 단어에 이게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 술 유자는 술이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술 유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다 발효된 음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술을 더해서 술주자, 그 다음에 이 술자는 진한 술주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식초산, 식초도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젓갈장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그 단술래라는 글자입니다. 단술래. 경상북도 예천도 이 글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발효식품과 관련된 글자에는 바로 술유자가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자에다가 말맞자를 더하게 되면 낙타락자가 됩니다. 그래서 낙타라는 단어에 쓰이는 낙타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각에서 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죠. 그 다음에 락에서 이 모음이 추가돼 가지고 략으로 발음되는 경우입니다. 받전자를 더해서 다스릴 약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약도, 약자, 전략,
침략, 생략할 때 쓰이는 락자가 바로 이 다스릴 약자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발음이 락에서 로, 그리고 레까지 바뀌는 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발음이 로로 되는 경우입니다. 각자가 발족을 만나면은 이제 길로가 된다고 그랬죠. 예, 발로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뜻으로 만든 길로자입니다. 이 로자가 쓰이는 단어를 몇 개 살펴보면은 노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자. 길을 갈 때에 드는 비용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자라고 부르지 않고 뒤에 돈자를 붙여서 노잣돈 이렇게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잣돈이라는 그 글자는 바로 노자라는 한자라고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류장화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글자를 풀이하면 길에 있는 버들, 길가의 버드나무, 그리고 담장에 있는 꽃이다. 이런 뜻으로 만든 글자인데 이 노류장화의 뜻은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네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여인네들을 좀 좁게 이렇게 그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만든 말이죠. 노류장화. 술집 근무하는 여인네들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통로라는 글자에 로자가 쓰이죠. 그리고 육로, 가로수 이럴 때 쓰이는 로자가 바로 길로자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자가 발음 역할을 하면서 그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대표로 두 글자만 살펴보겠습니다. 비우자를 더해서 이슬로자라는 글자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슬로자는 이슬이라는 본래 뜻이 있지만 드러날 로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슬이 그 꽃이나 그 풀 속에 있던 수분 성분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로자를 만들고 이슬이 드러난다고 해서 드러나다는 뜻으로도 이 글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쓰이는 어휘를 보면은 노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노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노골, 우리가 노골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상태가 심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노점, 노점은 어떤 건물 속에 있는 가게가 아니고 한 대, 하늘이 보이는 그런 한 대에서 그 장사를 하는 가게를 노점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결로는 이슬이 맺힌다 라는 이슬의 뜻으로 쓰였죠. 결로 현상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할로는 24절기 중에 할로라는 절기가 있죠. 찬 이슬이 내리는 그런 때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단어가 피로연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는 그런 단어인데 이 피로연에 이 이슬로자가 쓰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쓰겠습니다. 이 피자도 해칠 피, 드러낼 피라고 해서 같이 드러나다는 뜻인데 이 피로연의 뜻은 그 즐거운 경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경사, 즐거움을 이렇게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으로 만든 그런 글자입니다. 지금은 피로연 하면은 결혼식 끝나고 맛있게 밥을 먹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지만 본래의 뜻은 혼주나 신랑 신부가 그 즐거움을 또 그런 경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로자에 세조를 더하게 되면은 백로로라는 글자가 됩니다. 이 글자는 많이 쓰이진 않고 그 지명, 노량진이라는 지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다가 술의 글을 더하게 되면은 수레로라는 글자가 됩니다. 주로 임금이 타는 수레를 지칭하는 그런 글자인데 보통 국어 생활에 많이 쓰이질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사용되는 의의를 적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가 이렇게 발족이나 술의 그자를 만나서 발음이 로로 바뀌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에서 이 몸이 추가돼서 뢰라는 발음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 돈을, 재물을 나타내는 족의 패를 더하게 되면은 뇌물뢰자가 됩니다. 이 뇌물뢰자는 우리가 뇌물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뇌물을 받았을 때 수뢰라고 그러죠. 수뢰라는 단어에 쓰이는 뢰자입니다. 자, 이때까지 이제 각자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뢰라는 발음까지 바뀌는 경우를 보셨죠. 그래서 이 각이 락에서 레로 바뀐다는 사실이 좀 선뜻 이렇게 좀 납득이 안 갈 수가 있는데, 한자에서는 기역의 발음이 리을로 바뀌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릴 간자를 보면은 가리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손수를 달게 되면은 또 같은 뜻의 가릴 간자가 되죠. 그리고 말씀 은을 달게 되면은 간할 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간자가 문자를 만나게 되면은 문에서 가로막는다 해서 가로막을 난자가 됩니다. 이 가로막을 난자는 단독으로 잘 안 쓰이고 오히려 이 글자를 발음보로 하는 여러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풀초를 더하게 되면은 난초란이라는 글자가 되고, 또 나무목을 더하면은 우리가 난간이라는 그 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수를 더하게 되면은 물결난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우리가 파란만장하다 할 때 그 쓰이는 난자입니다. 그 다음에 불화를 더하게 되면은 빛날 난자가 됩니다. 찬란하다 할 때 쓰이는 난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리고 가릴 간자에다가 불화를 더하게 되면은 불일연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이 글자는 연탄이라는 그 단어에 쓰입니다. 요즘은 많이 쓰이진 않지만 연탄이라는 그 글자에 이 불일연자가 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살필감, 볼감이라고도 그러죠. 이 살필감자가 람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살필감자에다가 볼견자를 더하면은 볼람자가 됩니다. 우리가 뭐 서류를 열람하다, 또 관람하다, 뭐 야구 경기를 관람하다 할 때 박람회 이럴 때 쓰이는 람자입니다. 그 다음에 물수를 더하게 되면은 넘칠 람이 됩니다. 물이 넘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자가 쓰이는 의의는 고난을 뭐 남용하다, 그리고 뭐 수표를 남발하다, 또 외람되다 이럴 때 쓰이는 넘칠 람자입니다. 그리고 풀초를 더하게 되면은 쪽람자가 됩니다. 쪽풀. 그래서 이 글자가 쓰이는 사자성어가 있죠. 청출어람이라는 그 사자성어에 쓰이는 남자가 바로 쪽람자입니다. 그 다음에 옷의를 더하게 되면은 누더기람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우리가 옷차림이 남루하다 할 때 그 쓰이는 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겸할 겸자가 렴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 겸할 겸자에다가 집음자를 더하게 되면은 청렴할 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청렴할 렴자에 대나무 죽을 더하게 되면은 발 렴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 문 앞에 이렇게 길게 들여진 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발이 들어가는 의의는 우리가 수렴청정이라는 말을 쓰죠. 그게 수렴에 이 발렴자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모음이 조금 바뀌는 경우입니다. 여에서 야로 바뀌는 그런 경우입니다. 서울 경자가 얼음 빙자를 만나게 되면은 서늘할 양이라는 발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청량음료, 또 지명 중에 청량리 할 때 쓰이는 그 량자가 바로 이 량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더하게 되면은 믿을 양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우리가 양해해달라, 또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해량해달라 하고 쓸 때 쓰이는 양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형 받침이 기역으로 바뀌어서 략으로 발음되는 경우인데, 손수를 더하게 되면은 노략질할 략이라는 발음으로 바뀝니다. 이렇듯
그 한자에서는 기역 발음이 리을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각각 각자도 락에서 다시 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오늘의 우리 글자인 있을 로자에도 바로 이 각각 각이라는 글자가 발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꽃이 이슬을 먹으면 꿀이 되고 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라도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기 나름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그 말인데 사람이 참이슬을 마시면은 신선이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신선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상으로 그 있을 로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